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1457년 가을 한 사내가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영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안장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조정의 전달 물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속에는 비단도, 교지도, 축하의 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 사람의 생명을 끊는 차가운 독약, 사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약의 대상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약을 들고 가는 사람, 그는 조선의 사법기관, 의금부의 관리, 금부도사 왕방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식상자 한국사입니다. 왕방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서 어린 왕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의 전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향하는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 영월, 그곳에는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왕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은 겨우 15의 나이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사람은 그의 숙부였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 세조.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단종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그 결과 내려진 명령, 사약. 그리고 그 명령을 직접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왕방연이었습니다. 영월에 도착했을 때 산과 강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단종이 머물던 곳은 지금의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에는 절벽이 막고 있는 외로운 유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거센 홍수가 영월을 덮쳤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며 청령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왕 단종. 결국 그는 청령포를 떠나 영월 관아의 관풍원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의 피신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유배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왕방연은 단종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명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결국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왕방연은 단종의 발 앞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통곡만 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내가 왜 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지를. 결국 그날 밤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장례도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그릇의 사약과 몇 사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방연은 자신이 들고 왔던 약사발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천리길, 말을 타고 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왕명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셨던 왕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임금이었던 어린 군주, 그 왕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왕명을 수행한 신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왕방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도저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습니다. 세조의 시대에 단종 이야기는 곧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남은 기억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의 장면과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냇가에서 그는 조용히 한 편의 시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가 바로 6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왕방연의 시조입니다. 세조의 시대 단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방연의 시조는 책에도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월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노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처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냇가를 지나며 혹은 들판에서 일을 하다 말고 그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슬픔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병조 참의를 지내던 김진남이 영월을 방문합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상할 만큼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김진남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종을 죽이러 갔다가 울며 돌아온 왕방연의 마음이라는 것을. 김진남은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게 된 시가 바로 천리원언도로 시작하는 왕방연의 시입니다. 장릉지에는 왕방연이 밤중 여울과 언덕에 앉아 비통한 심정을 읊은 시조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짧은 시이지만 이 안에는 한 시대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전으로 된 왕방연의 시를 김진남은 한자로 옮겼습니다. 천리원언도 천만리 머나먼 길에 미인남별추 고운님 여의 없고. 차심무소창 내 마음 둘 데 없어. 하마임 천류 말 내려 냇가에 앉았으니 류천저개와 강물도 나와 같아서 명인거부휴 울며 쉬지 않고 흐르누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시는 살아남았을까요? 세조는 단종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왕방연의 시조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집단적인 감정, 미안함과 슬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6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강원도 영월에는 동강의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강가 어딘가에서 600년 전 왕방연이 말에서 내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한 왕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슬픔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노래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왕방연이 냇가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도리는 무엇인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폐위된 왕 단종과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왕자 금성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동생이었던 왕자 금성대군입니다. 많은 왕자들이 권력의 편에 섰을 때 금성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편에 섰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형 세조에 맞서 유배지에서도 단종 복위를 계획했던 왕자,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은 한 왕자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왕자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